네, 뉴스룸에 이어서 수요일 뉴스룸 D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 최근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인데요. 바나나라고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이 작품 때문인지 현대 미술에 관한 관심도 더 높아진 만큼 좀 난해하다 이런 얘기들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관련 이야기를 저희 양정무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코미디언 작품처럼 사실 현대 미술이라는 게 그냥 보통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어렵고 난해하다 이런 평들이 많거든요.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난해하면서도 또 아마 당혹하셨을 거예요. 당황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예. 지금 이 바나나 하나를 벽에다 붙여놓고 네. 뭐 그 포장용 테이프로 붙여놓고 가격이 12만 불을 불렀거든요. 12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1억 5천. 예, 약 뭐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 문제는 이게 팔렸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게 어떻게 그런 거를 이게 정당화하는 것도 좀 맞아요. 당황스럽고요. 이게 어떻게 작품이냐.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가격에 팔렸다라는 것도 좀 놀랍고 네. 또 한 가지 또 이 작품과 함께 우리가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 전시될 때 행위 미술가라는 분이 한 분이 오셔서 네. 벽에 있는 이 바나나를 떼서 이렇게 드신 드셨어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자기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서 그 당시 그 해외 토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현대 미술이 이게 어떤 세계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그러게요. 됐죠. 오히려 관심이 더 높아졌던 계기가 된 건데 혹시 관련 영상이 준비돼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서 저 사람, 예. 네, 이 행위 예술가인가 보죠? 예, 데이비드 떼어서. 타투나라는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행위 미술가인데 자기가 왜 먹었냐고 하니까 이제 뭐 배가 고파서 먹었고 자기 행위는 이제 배고픈 예술가를 위한 바나나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한 건데 네. 물론 저는 약간 좀 뭐 이럴 수도 있죠. 저런 그러니까 카텔란이 바나나 하나를 여기다 붙였고 저 작가가 저걸 먹음으로 해서 이 작품이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작품이 되어버렸고요. 전 오히려 세계 윈윈 예, 효과가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좀 둘 간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긴 됩니다만 네. 분명한 거는 저런 미술관 안에서 했던 행동 같은 것들도 뭐 행위 예술의 범위에 들어온 지는 뭐 꽤 오래됐고요. 네. 뭐 그 바나나 저 작품이 정말 그 정도 가격의 현대미술 작품인지는 뭐 또 의미는 뭐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좀 많이 당황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 예. 현대 미술이라는 게 도대체 정의가 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예. 확실한 뚜렷한 정의가 있나요? 현대미술은 뭐 아무래도 시간적인 기준을 잡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현대 역사를 얘기할 때 이거 언제를 이걸 기준으로 할지 또 많은 또 연구자마다 다를 텐데 네. 뭐 크게 문제 없이 보시려면 20세기 이후에 이제 미술을 현대 미술로 보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그 카텔란 작품 이 바나나를 보시면 떠오르는 앨범이 하나 있으시다면서요? 혹시 이제 그 락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네. 이 벨벳 언더그라운드라고 이제 60년대 뉴욕 베이스로 활동하던 락 그룹이 있어요. 네. 그 락 그룹의 이제 그 데뷔 자켓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 어? 요즘 그 카탈란 바로 요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이 이제 그 앤디 워홀이라는 팝아트 작가가 이제 이 디자인을 해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당시 LP니까 이게 좀 큽니다. 이만한데 여기에 이제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요 바나나가 이제 스티커가 되어 있어서 요걸 이렇게 싹 뜯으면? 빼내면 그 안에 이제 바나나 속살이 나오는데 빨갛네요. 그냥 약간 핑크빛이 도는 약간 성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재킷이 굉장히 유명한 그래요? 음악가와 미술가가 이제 협업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다 이런 거는 따로 작가가 설명을 원래 안 하죠? 설명을 안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나나라든지 이걸 벗겨내는 거, 그 벗겨내는 행위 안에서 보여지는 저런 핑크빛 저런 색깔 같은 경우는 약간 성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갖게는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나나를 가지고 많이들 하나 보네요? 아마 이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그룹의 음악이 아마 이러한 바나나의 어떤 이미지 벽에 딱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어떤 약간 성적인 이런 의미를 함께 담는 그런 메시지하고 잘 어울린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이 바나나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실크 스크린이라고 그냥 판화 기법으로 네. 매끈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LP로 자켓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카탈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죠? 바나나 하나 딱 뜯어갖고 맞아요. 그 벽에다 이제 붙였고 테이프로. 그냥 뭐 고정시켜 버리고 이제 한 건데 뭐 약간 생각하기에 따라서 앤디 워홀의 그 이 바나나 작품에 대한 패러디라고 좀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죠. 근데 그 생바나나로 하면은 썩거나 예. 저렇게 먹거나 하면은 다음에 새 바나나를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테이프를 뭐 규격에 맞춰서 한다거나 이런 좀 뭔가가 있을까요? 예, 이런 작품들은 거의 그 작품 그 작품 하나만 그냥 뭐 이것이 작품인 게 아니라 네. 이 아이디어가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예. 그래서 뭐 이게 개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도 사실은 이 작가의 가이드라인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 뭐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 몇 센치 어떤 종류의 테이프를 사서 이걸 어느 정도의 높이에다 걸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시한 매뉴얼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거래가 되고 그 매뉴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작품은 지금 국내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그 리움 미술관에 이제 그 마우리츠 카탈란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작품도 한 대학생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맞아요. 먹는 그런 뭐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건 이미 있었던 걸 따라한 거라서 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이번 전시가 사실 대중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끌은 이유는 이 카탈란 이 작가가 현대미술가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법을 구사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히틀러를 조그만한 모형으로 만들어 갖고 이게 참회하는 뭐 반성하는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작품도 있고요. 네. 이게 원래 뒷모습을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아이가 무릎 꿇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앞에 가서 보면은 바로 이제 히틀러랍니다. 예, 이게 뭐 잔혹한 독재자가 저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요것 말고도 뭐 교황님께서 운석을 맞아서 쓰러져 있는 작품인데 하느님의 뜻을 따르시는 분이 하늘에서 운석을 맞았기 때문에 약간 좀 코믹하게 비판하는 그런 면이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기 때문에 뭐 최근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바나나 붙여놓은 것도 그렇고 네. 뭔가 그 작가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린 아이가 바나나 같은 걸 벽에 붙여놨으면 이걸 아무도 작품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을 텐데 네. 그 뭔가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 작가가 어느 정도 유명세를 좀 띄어야 인지도를 쌓거나 그동안에 쌓아온 서사가 좀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한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뭐 현대 작가가 이러한 작품 하나를 일회적으로 해갖고 어떤 명성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작품들은 작가의 뭐 크게 보면 작가의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맥락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의미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이런 뭐 바나나 하나를 벽에다 붙여놓고 미술이라고 한 거를 딱 보게 되면 뭐 제가 그 앤디 워홀의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자켓 이것을 앨범 자켓을 연상시킨다고 했지만 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 듀시아 바로 이 그룹이고요. 네. 바로 요 작품 이것도 볼까요? 요 작품 그 100년 전에 한 작가가 네. 100년도 더 됐군요. 105년 전쯤에 이제 남성 변기를 벽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 소변기를 이제 미술이라고 이제 불렀던 거예요. 작품이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이때가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런 그 작품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작가가 뭔가 좀 만들거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그리고 뭐 기성 제품을 사와서 아니면 가져와서 이걸 이제 미술로 이제 뭐 작품이라고 제시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레디메이드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가지고 와서 네. 이 작가가 이건 작품이야라고 내놓으면 그걸 레디메이드라고 하는군요. 예, 그 뭐 레디메이드라는 건 기성품이니까 네. 이 기성품을 가져와서 자기가 무슨 뭐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하지 않고 이제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져와서 미술관 안에서 의미를 다시 부여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뭐 가장 의미 있게 한 작가가 마셀 듀샹의 이 샘이라는 이 소변기를 샘이라는 이름으로 좀
뭐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작품이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한 건 이 작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이 무엇인가를 반문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작품을 통해서 분명히 주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이런 시도가 옳든 옳지 않든 분명한 거는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현대의 많은 작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리거나 뭔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우리 일상 속의 재료들을 가지고 현대 작가들이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 뭐 실험의 시작으로서 이런 작품을 우리가 볼 수는 있죠. 네, 비슷한 작품들을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봤는데 네. 이거는 그냥 벽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품인가요? 예, 이거는 지금 칼 앙드레라는 이제 미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예, 6개의 벽돌. 이거 지금 뭐 시가로 하면은 벽돌 한 장이 한 100원 정도 하니까 네. 이걸 60개씩 두 2층으로 그냥 쌓은 거죠. 6개, 10개, 60개를 2층으로 쌓아서 이 작품을 등가라는 수학적 개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 작품도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1972년,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라고 네. 좀 뭐 우리 영국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가는 그 현대 미술관인데요. 네. 여기가 국립미술관입니다. 근데 그 국립미술관이 이 작품을 그 당시 돈으로 $6,000, 뭐 거의 보게 되면은 뭐 그 당시 한 그 근로자 1년 소득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 작품을 구매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그 당시 이거는 소위 말하면 텍스페이어스 머니, 그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무절제한 행위라는 걸로 해서 그 뭐 미술계 안팎 일반 시민부터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그런 뭐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작가의 이 작품은 추정가가 대략 한 200만 불? 200만 불이요? 예, 26억 정도 되는 작품으로 이제 지금 평가되고요. 뭐 비슷한 예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그 댄 플레빈의 네. 형광등이라는 형광등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이렇게 딱 붙여놓고 5월 25일에 대각선이라는 제목을 1963년에 제작해서 붙인 이 이름의 작품이 2017년인가요? 이 작품이 거의 한 10억 원에 이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참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을 쉽게 번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이제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유명한 그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품을 하기 위해서 작가가 수많은 시간에 그쵸. 노력을 한 그 결과로서 이 작품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네. 뭐 세계관이나 예. 그 작가의 서사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작품으로 인정받는 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에? 이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네. 예, 이게 놀라운 거는 우리가 조금 미술을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 그 누워진 변기만 봐도 소변기만 봐도 이 뒷상이 생각나고 각지어서 쫙 놓여 있는 벽돌을 보게 되면 칼 앙드레를 생각하게 되고 한 벽에 형광등이 딱 붙어 있으면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댄 플레빈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재료와 형태와 의도가 한 작가의 그 창의성의 발로로 표현된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내일부터는 해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용기를 보고. 갖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뱅크시가 생각이 나는 게 네. 뱅크시도 현대 미술가로 알려져 있고 근데 뱅크시는 그동안 기존의 이런 작품들에 대한 권위를 좀 깨는 시도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그쪽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을 사실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뭐 현대 미술은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미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미술은 난해하고 도리어 현대인들은 힘들게 하는 것이고 좀 더 미술의 원래적 원초적 의미를 갖다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또 작가도 또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일상들 굉장히 좀 단조로운데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벽화 이미지 하나를 넣어서 우리들한테 삶에 좀 어떻게 보면 여유를 주는 작품들을 꾸준히 해오는 작가가 방금 얘기하신 뱅크시 같은 작가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전시관 안에 자신의 작품을 그냥 몰래 붙여놓고 나서 예. 사람들이 그냥 그걸 눈치를 못 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작품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쳐다봤다는 것 자체가 이런 미술품을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소수 그들만의 리그 아니냐 이런 좀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안에서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죠. 그 소위 말하는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미술을 규정하는 거라는 걸 그 작가가 역으로 이용해서 자기 작품을 몰래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 네. 작품 설명서까지 붙입니다. 그런 작품들을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뭐 브리티시 뮤지엄이라든지 루브르 박물관에서 1년 동안 그런 행위를 했는데 1년이나 했어요? 예, 꽤 오랫동안 그런 작품들 물론 발각은 금방금방 되지만 네. 예, 그런 작품들을 계속 했고요. 그런 것들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과연 미술관 박물관이라는 곳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작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듀샹이 자기 작품을 가져와서 셈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미술품이라고 얘기한 거랑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네.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저는 약간 아까 듀샹의 변기를 셈이라고 이름을 붙인 네. 것도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목도 좀 중요하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저는 제가 좋아하고 소장하는 그림 하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저는 현대 미술을 잘 모르지만 제목도 좀 인상적이고 네. 그리고 전문가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유화로 그려진 작품이고 네.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예.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뭐 그 아는 작품이 아니라서 뭐라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제 각도에서는 지금 자, 요 길로 보시면 잘 보이실 예. 겁니다. 지금 그 캔버스 화면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작품인가요? 네? 작품 크기가 크기가 한 요 정도 돼요. 실제로도. 무슨 재료로 그리는 그림이죠? 유화로 그려진 예,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모노톤의 그림인가요? 네, 약간 레몬 빛깔이 있고 안에 하늘색하고 핑크색이 언뜻 보여서 예. 뭔가 제목이 오랜만이야라고 하는 그 느낌을 잘 표현한 몽글몽글한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좋아하는데 네. 이 작가가 여기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네. 접니다. 그러면 아니 취미로 그림을 작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을 하기도 그리세요? 좀 그렇고 작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아니요. 이거 그냥 제가 재미 삼아서 그려본 그림인데 언뜻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예. 전문가분의 의견을 받아보고 싶다. 약간 작가님들이 그 뒷장이 변기를 셈이라고 내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네. 이거를 약간 언뜻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잠깐 좀 웃고 넘어가려고.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 작품들을 꾸준히 하시는가 보죠? 아니요. 딱 한 번 2020년에 하고 예.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목도 제가 한번 예. 지어봤거든요. 꾸준히 작업을 하신 걸 저는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목도 좀 중요하죠. 현대미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지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겠다고 해서 무제로. 무제, 언타이틀을 쓰기도 하고요. 도리어는 제목을 작품하고 반대의 경향으로 적어서 도리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작가도 있죠. 이건 파이프가 아니다. 바로 그런 그렇죠. 식으로요? 예. 그건 그림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직 저희가 현대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쉽게 재밌게 풀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제가 꼭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네. 나온 의미도 있는데요. 현대미술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가 현대미술이 과거의 미술처럼 어떤 대상의 재현이라면 그런 것들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사진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뭐 심지어 요즘은 3D 프린터도 있어서 대상을 이제 복제하는 기술은 이미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로 왔다고 좀 볼 수는 있는데요. 뭐 이 과정에서 분명히 인간은 대상을 아니면 보는 세계를 좀 더 자유롭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유를 얻었다고 좀 볼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현대미술이 어려운 이유는 네. 이제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속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봐야 하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작품에서 작가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작품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제 뭐 현대미술관에 갔을 때 많이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게 미술이야 뭐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잠깐 조금 생각을 잠깐 진정하고 이게 미술이 되네. 이런 시도도 하네 작가들이. 제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는 그렇게 지금
되고요. 바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약간 발상에 조그만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일단 작가와 공감할 수 있는 면들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모든 현대 미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좋아할 필요도 없는 이유거든요. 예, 우리가 음악도 보면 좋아하는 음악 듣다 보면 좋아하는 음악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공감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작품이 있다면 좀 그런 그게 작품을 좀- 중심으로 현대 미술과 친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게 하나 둘 작가가와의 어떤 공감대가 넓어지게 된다면 현대 미술에 대한 어떤 세계에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이런 작품들이 좀 너 그래도 돼. 약간 이런 위로로 다가온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예. 저도 예, 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어떤 그 기업인이 그 현대 미술을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추상 미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니까 답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술이 조금 우리한테 힘들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조금 내려놓고 편하게 이렇게 즐기다 보면 의외로 우리와 많은 정서적 교감을 하는 그런 작품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열린 마음으로 네, 조금. 미술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정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요일에 찾아오는 뉴스룸 D는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댓글 중에 두 분을 뽑아서 영화 예매표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제가 까먹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잠깐만, 제가 지금 춘경님께서 왜 바나나로 했냐? 파인애플이나 사과, 참외는 행위 예술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예, 뭐 지금 재미있는 거는 이 바나나 작품이 알려진 다음에 그 전 세계에서 다 일종의 따라하는 이걸 요즘엔 뭐 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벽에다 테이프로 붙이는 게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싱가포르에서는 뭐 파인애플도 붙이고 우리 두리반 뭐 그런 그 싱가포르 특유의 과일도 이렇게 붙여서 사람들이 다 SNS에 올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바나나가 제일 붙이기 쉬웠을 것 같네요. 좀 파인애플 같은 거는 좀 사과 이런 것보다. 그런 거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X자로 붙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춘경님께 하나 드리고요. 제일킴님께서 저 그림에 바나나 안 바나나? 아, 라고 예. 해주셨네요. 예, 좋은 라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도 한 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뉴스룸 D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